자, 1번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넓이 구하라는 문제는 우선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오른쪽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즉 어떤 도형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 같이 함수 fx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의 넓이는 이제 함수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함수값을 양수로 만들어줘서 마이너스 fx를 a에서 b까지 적분을 해야 넓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이 이렇게 s2처럼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함수 fx를 적분해주면은 저 영역의 넓이가 되죠. 이것을 유념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1,1 그리고 마이너스 1,0에서 x축과 만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바로 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역에서는 함수 f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를 적분을 해야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식을 구하면은 이 도형의 넓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해주면 식을 세우면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을 적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 구간에 표시해주고 계산만 하면은 답은 2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답은 이제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1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넓이를 구할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식을 편의상 fx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을 gx라고 했을 때 둘 다 2차 함수죠.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두 번째 녀석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됩니다. 자, 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도형이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이 이제 넓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만나긴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은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에 두 개의 교점에서의 x값을 알아내서 여기서 이까지 두 함수값의 차를 적분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도 보니까 위로 볼록한 함수에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빼야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함수가 현재 gx니까 이 이제 빨간색 직사각형의 높이는 gx-fx가 되고 여기는 dx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서의 x값 두 개를 찾는 게 관건이니까 두 함수식을 같게 두고 이항을 해서 근을 찾아봅시다. 다 이항을 하면은 3으로 묶어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x값이 1 그리고 2가 나와서 여기가 각각 1 그리고 2가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위에 있는 식이 G, 밑에 있는 식이 F죠. 그래서 적분식을 세우면 1부터 2까지 gx-fx를 적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까지 하면은 1에서 2까지 여기가 gx-3x 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이 되어서 그냥 마이너스 3을 앞으로 빼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d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만 적분값을 구해서 대입만 해주면 되죠. 자, 이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과서에서 푼 것처럼 정직한 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쉬운 방법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가지 풀이로 모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적분을 정직하게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적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 계산해주면은 8-1이니까 뭐 암산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곱하기 4-1이니까 3 플러스 2 곱하기 1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 다 통분을 해주면 6분의 14 마이너스 27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이만큼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3과 곱해주면은 넓이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보다시피 시험 때 실수를 하나도 안 해야 됩니다. 이 적분 과정에서. 만약에 실수를 할까봐 조금 두렵다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편법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편법 공식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2차 함수 두 개의 2차 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fx를 a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2차 함수를 뭐 a-x제곱 어쩌고 뒤에 거는 소용이 없죠. 뒤에 거는 필요가 없죠.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만 알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 했으니까 이제 프린트 보시면서 좀 복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적분 구간을 알파부터 뭐 베타까지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자, 넓이를 좀 위에 쓸게요. 저 넓이는 6분의 이 두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서로 빼준 거에다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을 해서 넓이니까 전체에다가 절대값만 씌우면 되더라. 그럼 이 공식을 쓰면은 넓이가 나오는데 최고차항 계수 A랑 A' 그리고 알파, 베타 4개의 값만 알면 되니까 실수를 확실히 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알파 값도 이렇게 1, 베타 값도 2, 그 다음에 두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1과 마이너스 2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저 넓이는 6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즉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거 전체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똑같이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둘 다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는데 두 번째 것이 계산이 훨씬 편리하니까 꼭 알아둬서 시험 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좌표가 O인 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섬유를 움직이는 점피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t가 4일 때의 위치입니다. 자, 일단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시각 A에서 B까지의 위치 변화량 공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치는 xt라는 함수인데 시각이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의 변화량이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거를 말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위치의 변화량은 사실은 무엇을 적분한 것이다? 이 시간 동안의 속도를 적분해 준 것과 똑같다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어줄 건데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출발 당시에 위치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출발 당시에 위치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t가 0일 때의 위치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해보면 이제 위치, 언제? t가 4일 때, t가 4일 때의 위치, 이거를 물어본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필요한 위치 변화량 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t가 0에서 4까지 변할 때의 위치 변화량은 즉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는 0에서 4까지 무엇을 적분한 것이다? 속도를 적분한 것이다. 자, 근데 속도가 지금 t-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내가 아는 걸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x0는 지금 5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그냥 t-2를 정적분해주면 되죠.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t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4까지. 자, 그럼 계산해주면은 8 마이너스 8 돼서 속도 변화량이 0이 나오네요. 이만큼이 다 0인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x4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내가 구하는 t가 4일 때의 위치에는 이제 5가 되겠죠. 이 공식만 쓰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4번입니다.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고 앞서 3번 문제와 비슷하죠. 속도 함수가 나와 있고 1에서 6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식으로 표현하면은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3번 문제에서 복습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은 t가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의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이고 이것은 사실 그 시간 동안의 속도를 적분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은 얘는 뭐다? 1에서 6까지 속도의 적분값하고 똑같습니다. 자, 속도에도 t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식을 대입을 해주고 그냥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않게 적분에 유의를 해주면은 6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215가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는 36 마이너스 1이니까 35가 됩니다. 따라서 통분해주면 215 마이너스 210 따라서 답은 3분의 5가 되겠고 쌤이 여기에서 계산을 굳이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는 거 보이죠?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y 이꼴 2의 x세제곱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뭐뭐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하면은 이제 이 영역이 어떻게 생긴 영역인지 내가 알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그 다음에 두 직선 이렇게 4개를 그려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x축 그리라고 했으니까 x축 그리고요. 그 다음에 2x 세제곱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 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아닙니다. 그 x 세제곱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면 y 이꼴 k 곱하기 x의 세제곱 그래프는 앞에 있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은 이렇게 물론 여기 원점입니다. 그 다음에 k가 음수면은 똑같이 원점을 지나지만 이렇게 쭉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x축 그렸고 곡선 그렸고 x 이꼴 마이너스 2 그리고 그 다음에 x 이꼴 a x 이꼴 a인데 a는 양수라고 친절하게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이 원점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그려야겠죠. 뭐 아무 때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이렇게 영역이 2개로 나옵니다. 이 도형의 넓이가 2분의 17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 넓이 구하고 여기 넓이 구해서 두 영역의 넓이의 합이 2분의 17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심지어 S1 같은 경우에는
식도 나와 있고 적분 구강도 문자 없이 상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넓이는 정확히 숫자로 나올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A부터 0A까지 0부터 A까지 S2를 보면은 여기는 상수고 식도 상수인데 여기 이제 오른쪽 끝이 A죠. 문자죠. 그래서 S2는 A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구해봅시다. 자, S1은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함수 그래프가 지금 보니까 X축 밑으로 꺼져 있으니까 함수 값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면은 마이너스 fx를 적분을 해야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fx를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되겠죠. 괄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S2는 그냥 함수값이 플러스니까 fx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죠. 0부터 a까지 2x 세제곱 dx. 자, 여기 정리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 그냥 앞으로 빼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x 세제곱 4제곱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0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 따라서 S1은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2 역시 상수 2를 앞으로 빼내주고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S1 더하기 S2는 즉 8 더하기 2분의 A 4제곱은 제 문제에서 2분의 17이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A 값이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직선도 나와 있고 친절하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림이 없어도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될 텐데, 자, 어쨌든 도형의 넓이가 3분의 32라고 합니다.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이만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적분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차곡차곡 더해야 됩니다. 적분 범위는 여기 0부터 가장 오른쪽 끝에 이 두 함수의 교점인 여기에서의 x값인데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적분해야 되는지 보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dx고 세로 길이는 위의 함수에서, 위에 있는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죠. 그 다음에 밑에 지나가는 함수 즉 ax죠. 두 개를 뺀 거,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에서 ax를 빼준 거, 얘를 적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뭘 적분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그 다음 적분 구간도 0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겠는데 이제 얘가 이제 모르죠. 그죠? 그래서 교점을 알기 위해서 두 함수식을 같게 두고 교점을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자,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함수의 식을 나란히 같게 두고 넘겨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양에서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a-5 곱하기 x는 0. 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a-5는 0이 되고, 따라서 x가 0이 되거나 또는 5-a가 돼야 되는데 0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교점은 5-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넓이는 이제 식을 세워보면은 이 넓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5-a까지 뭘 적분한 거다? 얘를 적분한 거다. 식을 좀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a의 x가 됩니다. 자, 적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a의 x제곱. 식이 너무 복잡한데 사실 이거 편법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정석풀이,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험 때 편법을 쓸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5 마이너스 a의 전체 세제곱 되고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여기 5 마이너스 a의 1제곱이 있고 얘도 정리하면 5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될 테니까 총 합하면은 세제곱 되겠죠. 그래서 5 마이너스 a의 세제곱으로 정리를 해주면 묶어내면 6분의 1 곱하기 5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됩니다. 뭐가? 이 넓이가. 자, 근데 이 넓이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3분의 32라고 했죠. 통분하면은 6분의 64 되겠지? 자, 그래서 6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같겠죠? 따라서 5-a의 전체 세제곱은 64. 64는 근데 4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5-a는 4. 따라서 a는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편법으로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편법으로 배운 거는 여기 좀 적을게요. 어떤 2차 함수와 뭐 뒤에 1차항 상수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적겠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그리고 만나는 교점을 각각 알파 이꼴 a 그 다음에 베타라고 이렇게 할 때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더라? 저 넓이를 s라고 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었더라? 6분의 이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 곱하기 x 그 교점의 x값 차의 전체 세제곱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바로 B급 진부분의 넓이가 되더라.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알파 베타 값을 내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 마이너스 a가 되죠. 이거의 전체 세제곱.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문제에서 말하는 3분의 32라는 겁니다. 약분하면 6분의 64고. 자, 따라서 5 마이너스 a가 이제 세제곱이 역시 64. 4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는 역시 1이 됩니다. 아까하고 답은 똑같은데 풀이가 훨씬 짧죠. 그래서 이러한 편법을 적분해서 그냥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거의 필수입니다. 남들은 다 쓰는 사실상 필수이기 때문에 이 편법을 쓰는 것도 시험이 임박할수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